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이신데요. 정보경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국과 유럽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의 비교 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보경 이사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정 이사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정부 관료 생활을 하셨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실 등에서 환경정책을 다루는 고위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셨고, 또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서 겸직 교수로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의 좀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우리 학당 교수는 배달을 해서 이렇게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띄우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앞에 받아 드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순환경제, 탄소 중립 시대가 될 거다. 제 앞에 우리 박 교수님들 두 분도 다들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시대를 제가 생각하면 견인하는 요소가 뭐냐면 저는 디지털이라고 봅니다. AI.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그 지연시키는 요소는 트럼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 순환경제, 탄소중립, AI 이 결합된 일들을 해야 창업이 되고 돈을 벌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돈을 벌어보려고 애겠습니다. 한 10년 후에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 돈 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에 세 가지 요소를 다 결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빈변 보증금 제도, 일회용 보증금 제도 이게 서울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제주도 계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이제 소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빈변 보증금제. 저 친구가 소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돈을 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빈변 보증금제라는 게 소주를 여러분들이 사 드실 때 그게 보면 오늘 한번 보세요. 1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소주 한 번 드실 때마다. 네, 식당에서 한번 보세요. 그 100원을 이제 파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넣어놨다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술을 깨고 나면 사모님이 마트에 가면 제가 다시 100원을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술 먹다가 옆에 사람하고 싸우다가 술병을 깨었다. 또는 술 먹는데 병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제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가니까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탄소 중립 시대는 어떻게든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빈변 보증금제가 제가 부과하는 게 소주, 맥주는 조금 크다고 해서 100원이 아니고 130원을 부과합니다. 맥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서 14개에서 100종 이상의 제품이 보증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 빈변 아까 안 찾아가는 돈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게 연간 우리가 소주가 우리나라 소주 맥주 다 합치면 얼마나 팔리냐 하면 약 50억 병이 팔려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좀 적게 먹어가지고 40억 병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여기에 100원을 부과하면 제 회사 매출액이 1년에 5천억이에요. 5천억. 근데 여러분들이 술 드시고 안 찾아가잖아요. 그 2%만 안 찾아가도 5천에 1을 곱하면 1년에 저한테 100억이 남습니다. 제 직원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돈 다 주고 제 월급도 가져가고 대지금도 가져가고. 그러면 저는 돈을 벌고 자연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연은 엄청 좋잖아요. 그게 다 돌아오니까. 옛날에는 인천 아파트에 사이다병이 떠다녔어요. 안 떠다니잖아요. 자연도 엄청 이익이에요. 자원은 어때요? 새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재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또 파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지하와 그 서비스를 팔면서 또 뭐 팔아야 돼요? 탄소를 팔 줄 알아야 돼요. 탄소 중립시대는. 그래서 저는 탄소를 팝니다. 제품을 팔고 탄소를 팔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1985년에 일찍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시대하고 컨셉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어디하고 맞추냐? 예, 이렇게 해서 병이 작은 병은 사이다 병은 70원이고 소주 병은 100원이고 맥주 병은 130원이니까 아무나 여러분들 뭐 대병 마시도 좋습니다. 큰 모함소주 대병 이런 거 하면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 우리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새로운 시대와 연관돼서 따라오는 후발주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회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 소주 생산자들도 돈을 벌죠. 재사용을 계속 하니까 5번, 6번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ESG라는 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이렇게 쓰죠. 그분들이. 그 밑에 우리 고스모에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요. 은행들도 돈을 많이 벌니다. 우리가 이걸 차릴 때 은행에서 비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을 받고 한 회사를 선정해서 이용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자기들도 ESG 해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반응하면 지수익도 매일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려면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계좌를 자기가 연동시켜야 되거든요. 이 수익이 큰 거예요. 또 소매가들도 받아가지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법니다. 우리 회사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에 오세요.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앞으로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자원민족주의가 되는 거 히토미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이 자꾸 없어져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동료들이 작동하면은 우리 회사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우리 회사 모토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꼼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없으면 더 빨리 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ESG 강화되고 재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제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주병 하나 만들 때를 베이스 라인으로 보면 이 사이클링 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라인으로 보면 그 차이를 탄소 배출권으로 계산해서 그 배출권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탄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톤당 얼마예요? 10,000원을 안 해요. 유럽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넘잖아요. 결국 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묶이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글로벌 이슈니까. 그럼 결국 우리도 10만 원 간다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해서 재사용 재활용해서 모아놨던 탄소 배출권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10배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권 팔 가능성도 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 회사들이 5대 석유화학 회사들이 제가 이 회사일 때 5대 석유화학 회사들 신문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하고 MOU 하자고. 왜요? 그 사람들은 버진 플라스틱을 잘 만들어요. 석유 가지고 만드니까 값싸게 잘 만들죠. 근데 재생원료를 써야 되잖아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된다고요. 2030 30%.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3%밖에 안 해요. 하나만 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지금 30% 하고, 그 다음 50% 하고, 80% 하고, 90%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석유화학 회사들이 옛날에 중화학공업을 일으켰던 열심히 노력했던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 시대에. 그러면 그분들은 심지어 버진을 만드는 거는 한 관심이 없어요. 잘 만드니까 세계 1등이니까. 나 같은 회사에 와서 수거해 놓은 거, 리사이클 된 이 재생원료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섞어서 재생기술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세계로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누가 잘 모아요? 누가 더 제일 잘 모아요? 제가 제일 잘 모아요. 제가 제일 잘 나가요, 누가에서. 왜요? 보증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증금 어떤 폐자원에 가격을 부과해 놓으면요, 갖다 주는 사람이요, 깨끗하게 해가 갖다 줘요. 사모님들 깨끗하게 해가 갖다 준다니까요. 더러운 거는 버려요. 그러면 제 상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여러분들보다 시간 가치가 덜한 분들이 주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돈을 찾아러 가는 거예요. 그죠? 돈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영어를 못하지만 하이 볼륨, 하이 퀄리티를 우리 회사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까 5대 석유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접촉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회사가 잘 나갔어요. 그래서 미래는 재생원료를 진짜가 강자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이게 쭉 나가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회사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이제 아까 소주만 팔니까 제가 승리 안 차가지고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제 오늘 주제인 컵을 팔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도 1년에 30개씩 나와요. 그게 도처에 여러분들 많잖아요. 누구나 버리잖아요. 일회용 컵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비 구조가. 왜? 그건 생수병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밥 먹고 아까처럼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도 되잖아요. 이 커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들고 가시겠어요 집에? 식어서 못 들고 가요. 그러다 꽃이 흘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회용 저 커피컵은 먹고 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배우신 분들이 당긴 부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원을 내고 버리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 내가 300원 냈어. 이게 할머니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환경 부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버리면 돼요. 300원 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저기 장사하고 어디 건물 뒤에 숨겨놓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버릴 때는 당당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본이라는 특성이에요. 이게 300원에 받는 위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해서 전국에 이제 확대할 거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붙였습니까? 100원이 아니에요. 300원을 붙였어요. 저는 사실 50원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50원 붙이면 아무도 안 찾아갈 테니까 귀찮아서.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300원 붙이라고 나온 거예요. 300원 붙이니까 다 찾아가요. 그럼 위반 보증금이 없어서 제가 이제 슬픈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컵에 다 가래이 붙어 있어요. 부착하는 사람들도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죠? 각인하는 수거하는 회사 돈을 벌죠. 순환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수거예요. 수거를 해야 재사용을 하든 재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 수거를 가장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규모가 크게 하는 회사가 돈 벌게 돼 있어요. 전국에 수거망을 만든 회사가. 그걸 우리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수거망을 만들면요, 그만 하겠어요? CJ 불러가지고, 야, CJ 햇반, 니들 햇반도 통도 하자. 그죠? 30캔 이리 와봐. 30캔 너 해야지. 비타고 백 이리 와봐. 제 수거망에 다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보여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를 우리가 수거할 때 현금을 안 해요. 수거 앱을 가지고 해요. 이런 아까 AI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사장 할 때 일조 하겠다. 이런 꿈을 꾸었죠. 5천원짜리 했다가 근데 이렇게 됩니다. 몇 달 앞두고 나니까 6월달에 해야 되는데 야 너 12월달부터 해. 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알겠습니다. 12월달 할게요. 3월, 9월달 하니까 야 전국 마지막은 제주하고 계속만 해. 제가 전국에 다 깔았어요. 시스템을. 다 구축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망했죠. 힘을 하는 거예요. 이쪽을 해보는데 계속 제조만 하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최근 제주도 하지 말라면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배 타고 제주로 내려가요. 제가 진짜 12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 제주에다가 사를 불죠. 근데 제주는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앱을 깔려고 하는데 안 깔아. 그 다음에 가버려 서울에. 그게 매일 설명해야 된다. 이거 오늘 한번 구조적으로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 안 돼요. 서울 사람들 한 명은 시간 높은데 앱을 안 까는 거야. 서울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제 사무소 열고 서로 제 인사동이 사무실인데 제 방 그리고 제주도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가하면서 지금 12명 진짜 딱 이순신 나와서 12척 배를 가지고 해놔서 했는데 하니까 그 사람도 우리 김승환하고 제주도 있는 매장들이 참여율 95% 하고 우리가 다 학교에 이르더라고. 그 매수율이 10%대에 머무르는 게 75%가 치고 올라가는.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캐지를 불렸죠.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9월달 어느 의원님이 이거 전국으로 하지 마. 의원 입국을 해버려. 이렇게 오래 해놨는데 또 망한.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한 분들이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회장님, 안 해. 우리가 무슨, 시험 대상이야?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거야? 뭐야? 주민들이 안 갖고 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한 번 꺾게 들으면 또 되살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제재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닥,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짚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신문에 나니까 많은 일을 하라고 해갖고 엉망이 되고 비난받고 제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정부 의무화 처리하고 어쨌든 돈 이렇게 제가 돈 많이 했잖아요. 어? 이렇게 망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12축의 배를 이끌고 가서 1축을 배행 못해서 올려주고 보세요. 배장수 올려주고 보세요. 여기에 의원이 부었다고 탁 터뜨리니까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의원이 또 딱 터뜨리는 거예요. 절반 이하로 안 해. 그 가난한 주민들 보세요. 이렇게 먹는 걸 우리가 12축의 배가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박수 쳤죠. 그 의원 한 분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 1년 동안 또 고생을 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 정승을 알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커플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갈 겁니다. 바다로 가면 누가 먹어요? 해양 동식물들을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먹어요?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저 이춘복 참치집 이런 데 가서 그죠?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희망이 생겼죠. 서울시가 내 정승을 알아가지고 오시훈 시장님이 그래 2025년부터 서울시 전형 다 실시한다. 언론 보도 내고 발표했죠.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서울시 가면 경기도 하고 인천이 하고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가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안 해. 또 한 번 죽이더라고요. 죽여가지고 애꿎좀만 해. 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시가. 또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029년에 보증금리 의무화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유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의무화 대상에 다 들어있어요. 금년말에 국제협약 논의하다는데 제발 우리 정부가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그 자료에서 봤는데 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하이 볼륨, 하이 퀄리티.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가장 좋게 선배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3 재활용률이 높아지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해가는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럽은요. 여러분들 다 볼 거 없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앞에 보면요. 이거 제가 직접 봤어요. 하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유럽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다 하긴 하는 거예요. 유럽 잘해요. 유럽은 미만한 보증금도 벌지만 아까 깨끗하게 모은 재료 있잖아요. 그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더 커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건 수고를 많이 하면 돈 못 벌잖아요. 제가 수고를 많이 하면 무슨 돈을 벌어요? 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나도 이 돈 벌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짬비도 내가 빼앗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당당하게 팔고 싶다니까. 수고 많이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가서 탄소 감량되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연구자들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유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게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선진국부터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낮은 국가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길 따라가자니까요. 왜요? 우리도 아시아 시장에서 패권을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헤게모니를, 플라스틱 헤게모니 아시아에서 누가 지어야 돼요? K 플라스틱이 지어야 되잖아요. 왜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거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얼마나 그래요?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 월드뱅크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네가 누구 나라에서 저기 플라스틱 관리 제일 잘한다며 아시아에서 그쪽 도시가 국가가 필요하대. 한번 너랑 같이 하재. 제가 예스 했습니다. 제가 이제 테이밍이 다 돼가지고 같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응원해야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공할게요. 이거 저예요. 독일도 가고 다 가본 거예요. 다 갔어요. 제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보세요.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90% 분리사고로 돼 있어요, 그룹이. 여러분들 보세요. 보증금제가 아닌 방식으로 생산자들이 수거하려면 80% 이상 수거해라 이거예요. 보증금제 하기 싫으면 해라 이거예요. 생산자가 80% 이상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요, 한계병 최종되면 이렇게 돼요. 한 30%는 아주 싸게 수거할 수 있어요. 가정주부들, 문호동, 봉투 내날 해가지고 대충 수거하면 30~40%는 할 수 있지만 80% 수거하라면 그 마지막 80%에 해당 단위를 수거하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가고 아시잖아요. 한인 인정하시면 아실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보증문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면제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증문제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까지도 영어로 써놨어요. 보세요. 그냥 재활용시장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업 들어와야 돼요. 아까 5개 수비에서를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반성장위원회 환경에 동반성장 이런 거 없어요. 환경은 적자 생명이에요. 동반성장 이런 건 없다니까요.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제적 효율을 일으키고 규모 경제를 일으켜서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게 트랜지션이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한민정의잖아요. 근데 그 작은 기업들 돌봐줘서 이 제도 자체를 안 해? 제도가 빠지면 사회적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편이 이만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침소봉대에서 이 제도를 못하게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 들어와야죠. 그래서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걸 다른 전환으로 트랜지션 하는 분한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계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 가버리시. 제가 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이거죠. 다스티 크레딧사. 지금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행정을 30년을 했지만 우리는 그래요. 정부가 강력해요. 그 다음 이제 민간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3섹터가 있으면 이걸 누가 차지해요? 정부가 차지해요. 뭐 공사 짓고 공단 짓고 무슨 햇볕 유관기관 짓고 해서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찾으려고 나처럼 이사장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펼치고 내가 보는 거야.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간의 자율성과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뭐예요? 공공영역을 담당해줘야 된다니까. 반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잠시 그냥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자리를 비켜라고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니까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거 해야 돼요. 플러스 B. 등록서 만들어가지고 등록 딱 해가지고 얼마 수입하고 얼마 만들고 어디로 가고 딱 해서 전부 다 경제적 자원으로 관리해야 돼요. 말로만 자원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통계로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네, 그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정보경 이사장님 무거운 주제를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웃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 이사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안 하시고 아마 학술 활동을 하셨으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딱 노벨 경제학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도 경제학, 공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재산권을 부여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크레딧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크레딧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 첨단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계시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는 정말 대박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